제가 경험하고 또 느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그만 카메라 하나만 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상당히 좀 많이 어색합니다. 지금 "왕입니다요."라는 닉네임 왕과장으로 블로그와 유튜브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그 신축 수익률에 대해서, 수익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수익률. 참 신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수익률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수익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수익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과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가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또 올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네, 그러니까 강동구 천호동 길동이라는 동네에서 매매되는 건물의 수익률, 2년 이내의 수익률, 건물이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첫 번째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토지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평당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원할 때는 사실 별거 없어요. 수익률은 분모, 분자, 그 중간에 나누기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분모, 분자 이 위에는 월세, 수입밖에 없는 거죠, 월세. 그러니까는 월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밑에는 투입비. 우리가 신축까지 생각을 하신 여러분들은 사실 수익률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내가 월세가 얼만데 거기서 곱하기 10을 해 가지고 투입된 비용과 이자를 뺀 나머지에 100을 곱하면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당가가 얼마인지는 알게 된 거죠. 평당가가 얼마인지 알게 됐으니까는 그다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토지에서 방이 몇 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설계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고 스스로 가설계 연습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신축을 뭐 한두 번 신축까지 져 보신 분들은 토지에서 몇 개의 방이 나오겠다라는 게 사실 딱 암산, 그냥 느낌이 딱 옵니다. 느낌이 딱 오는데 일반 분들은, 특히나 신축을 처음 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가설계 받는 거예요. 저희가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가설계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사실 잘 모르니까 나보다 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잘 아는 설계사님한테 가설계를 부탁해서 이 토지의 평면, 기준 평면에 방이 몇 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여기 토지를 사면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이 건물에는 방이 몇 개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벌써 두 개를 알 수 있는 거죠. 토지 평당가 알았고, 그다음에 가설계를 받으면은 방이 몇 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월세가 얼마인지도 또 지역마다 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강남과 인천과, 그리고 강서구와 인천과, 또 좁게는 강남과 용산과 강서구와 강동의 월세가 평당으로 얼마인지 다 달라요, 평당가로. 그래서 인천의 예를 들자면은 인천 한 45만 원 정도 해요, 5평 기준으로. 그리고 서울은 보통 60에서 70만 원 해요. 그리고 서울이랑 인천도 보증금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린 게, 그 지역의 임대가가 얼마인지 "임대가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예제를 드리고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사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어 평당, 한 평당 월세가가 얼마인지, 원룸은 월세가가 얼마인지, 또 1.5 룸은 월세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쫙 이렇게 도열을 시키는 거죠. 월세 쫙 나오고 전세 쫙 나오고. 그러면은 벌써 이제 수익률을 구하는 반 이상은 된 거예요. 평당 임대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월세도 알고 전세도 알고.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 공사비 알아야 돼요, 공사비. 근데 공교롭게도 요 2년 동안 부동산이 쫙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비용이 쫙 올라갔어요. 토지비도 쫙 올라갔어요.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단독주택 비용도 쫙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간 만큼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토지도. 왜냐면은 그 토지주들이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팔지 않는 거죠, 자기 땅을. 그래서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근데 평균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전에는 500만 원 했던 게 갑자기 900만 원에 거래되고 1,200만 원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 가지고 500만 원에 거래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1,000만 원 내놓고 기다리는 거죠. 금매가 800이 형성되고 900이 형성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공사비도 쫙 올랐단 말이에요. 공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제 월급만 안 오르고 아직까지 임대가도 좀 비슷하게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은 공사비는 어떻게 하냐? 약간 높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룸의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잡을 때 평당 700을 잡았지만 이제는 800 정도, 예 강남에 이제 1000 까지도 잡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기준이 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레벨로 가구와 가전을 맞추고 엘베를 놓고 만약 지하를 파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그냥 평당, 평당 700 하나 놓고 800 하나 놓고 900 하나 놓고 세 가지 변수를 놓고 나서 이제 계산을 돌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돌리냐면은 다중주택 원룸의 연면적은 보통 100평 기준 잡으면 돼요. 그냥 100평 기준 잡으면 되는구나. 토지가 50 평일 때 어바웃하게 100평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평 기준으로 평당 800 하면은 8억 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벌써 알았던 게 이제 토지 매입비 알았고 임대가 알았고 건축비 알았고 그다음에 약간 옵션적인 것들이 있죠. 이제 이자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 비용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말한 것 중에 이제 답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땅을 사기 전에 가설기를 구했잖아요. 가설기를 구했으니까 몇 평의 방이 몇 개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10개 나오는데 B 설계사분한테 했더니 11 개가 나오고 대신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는지는 건축주가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니까는 막 컨설팅도 한다 그러고 PM도 쓴다 그러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제가 이제 설계 도면을 하나 받아 가지고 왔죠. 토지를 소개받고 처음에 1호 신축하기 전에. 그래 가지고 도면도 딱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딱 보는데 어떤 분이 우연찮은 기회에 그 도면을 딱 보시더니 "아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짜인 줄 알았죠. 사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설계를 하시는 분은 설계만의 이제 자존심이 있어요. 약간 아티스트나 장인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설계 비용도 많이 비싸요. 뭐 기본 3,000만 원에 시작해 가지고 요거 1,000만 원 거서 2,000만 원 해 주진 않지만 3,000, 2,500 어디 명장이다 그러면은 4,000, 5,000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시공사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이 시공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못을 그어요. 왜냐면은 이 설계를 구현해서 현장에서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공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까다로워요. 그리고 난해해요. 특정한 재료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겠어요? 설계비, 시공비의 단가도 높은데 시공비도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 집이라면은 그 정도 퀄리티는 있어야겠지만 전 생각이 틀려요. 가성비예요. 어 아트한 건물의 특징적인 건물로 100 년을 바라본다면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그럴 돈을 들인다면 고민을 하겠지만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설계자분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성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PM을 직접 들어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신축하면은 그런 것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은 집들은 약간 좀 어 반듯반듯만 해요. 반듯반듯. 예.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 그리고 또 해 보니까는 입지가 좋은 거지 건물이 뭐 특별히 좋아? 또 그거 아니에요. 입지가 좋고 그다음 중요한 건 방 크기 넓은 게 좋은 거지 또 뭐 거기서 인테리어가 멋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방 크기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적인 거더라고요 해 보니까. 실제 해 보니까. 다시 수익률로 돌아와서 그래서 수익률로 돌아오면은 이 토지비 알았죠. 그리고 임대가 알았어요. 그리고 공사비 알았어요. 그래서 기타 비용 얼마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는 거죠. 토지를 소개받아 가지고 가설계를 받았으니까 거기 방이 몇 개 나온다. 예를 들어 방 10 개로 계산해 보면은
서울이라고 치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60만 원 받았을 때 10 개니까 월 60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투입 비용이 들어갔죠. 뭐냐면은 토지랑 신축 공사비. 여기에서 얼마를 상환하고 얼마를 남길지는 대 토지 계약 대출 받기 전에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20억 공사에 10억 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고 10억에 대한 이자만 낸다고 했을 때 둘이 비교해서 '아 남는군 안 남는구나.'를 신축 전에 미리 판단을 해야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이거를 누가 대신해 주면은 그게 바로 컨설팅 비용 바로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을 알기까지는 저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의 때 이 얘기는 안 해 줘요. 왜냐하면 요 계산을 해 주는 자체가 컨설팅이고 제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신축하기도 힘들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도 아셔야 돼요. 어 너무 별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되게 많은 이런 거랑 비슷한 주제를 해 가지고 어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수익률 분석하셔야 된다. 토지 어떻게 구하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수없이 말을 해도 제 필력의 한계 때문에 어필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해서 수익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축 전에. 그러니까는 토지를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까지 하고 임대를 다 마친 사항이 예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신축밖에 없어요, 제가 해 봐도. 예측이 가능한 투자는 신축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지어진 건물의 가설계를 떠 봤거든요. 예. 그리고 방 크기, 방 개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평당가를 집어넣으니까는 현금흐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에 내 돈을 다 쏟았으니 전세를 받아서 공사비를 줘야겠다고 하면은 정해진 방 개수에 전세가를 평당 미리 조사를 해 봤으니 '아 방 몇 개는 전세를 줘서 에코티를 뽑고 나머지는 월세를 살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CD라는 토지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지역에 거래되는 매물을 미리 조사해 봤으니 그 땅이 싼지 안 싼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싼데? 그럼 여기서 한번 가설계를 받아 볼까?' 가설계를 한 3 군데 이상 받아 보겠죠. 가설계에서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방 개수가 몇 개 나오냐를 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설계 받는 목적, 주택의 종류, 그다음에 엘베를 넣을지 안 넣을지만 설계사분한테 알려 주셔 가지고 '아 이거 방 몇 개 나옵니까?'만 알아서 나머지는 수익률 계산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가설계를 해 보면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 토지 좋네. 아 괜찮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땅을 계약할 때 그 자리에서 주인이 1 억을 더 불렀는데 줬다. 어 2 억을 더 불렀는데 줬다라고 하는 게 왜 줬을까요? 그걸 주고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혹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토지비도 오르고 시공비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당신은 쌀 때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닌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네마다 토지 비용이 다르잖아요. 토지 비용은 낮은데 임대료가 비싼 데가 있고 토지 비용도 높고 임대료도 비싸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대로 수익률만 구할 줄 알면은 '아 내가 돈을 얼마를 준비해서 얼마면은 신축에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를 충실히 그것도 2달 동안 혼자 지치지 않고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곁들여서 입지를 분석하는 표까지 만들어서 같이 스터디해 가지고 2달 동안 한번 얘기해서 남들은 어떻게 신축을 지었는지에 대한 진도도 잘해 주셨고 동네 임대 시세 파악 강동역 인근 부분의 임대 시세, 수익률 계산하는 것까지 너무 잘해 주셔서 최고였습니다. 이게 보통 혼자 하면 지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10 명, 15 명도 해 봤는데 반 이상은 중간에 지쳐요. 근데 이렇게 않고 일방적으로만 알려드리면은 이 꿀 같은 정보를 놓치게 되니까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수익률 구하는 분석을 스스로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게 장황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별거 없죠. 예. 뭐 말로는 뭘로 못합니까? 음. 그 수익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혼자서 하시다 보면 이 정도 게으름은 게으름도 아니죠. 예. 완주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멋지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 올려주시면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나 또 이제 주로 이제 단톡방에서도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궁금했던 것들 서도 없이 물어봐 주셔도 음 제가 열심히 한번 이야기해 보고 음 사실 교재 없이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편하기도 한데 교재보다도 많은 내용이 나은 것 같아요.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놓칠까 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을 놓치면 어떡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공사 고집 셉니다. 근데 그 시공사 고집이 세다고 해서 일단 계약이 되면은 얼르고 달래면서 시작되면은 끝까지 가셔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엎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갑질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음 별로 궁금한 것들이 단톡방에서들 많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간접 경험 이상으로 단톡방에서 많은 얘기가 큰 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얼 일 도장 깨기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온라인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과제를 내주면서 살펴봐 줄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은 사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진도만 맞춰 주시면은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분석까지 너무 잘해 줘요. 그리고 수익률 분석이나 이제 기본기까지 너무 탄탄하셔 가지고 척하면 척으로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 잘 됐습니다. 사실 토지가 싸다는 게 확 매력이 땡기죠. 저 역시도 지금 그 네이버 매물을 주기적으로 보는 편인데 건물이나 토지가 싸면은 일단 가 보게 되더라고요. 가서 나름대로 수익률도 분석하고 해 보는데 싼 건 다 이유가 있죠. 한 예로 어 저는 강서구 쪽 임장도 많이 다녀 봤는데 공항 앞에 지금 마곡지구에 너무 싼 땅이 나온 거예요. '야 여기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은 정말 천지개벽을 하니 나는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기다리면은 떼돈을 벌겠구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골목길 사도까지 포함한 60 평짜리 땅에 골목길이 한 17 평이 차지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맨 끝에 쪽에 삼각형의 토지가 있어 가지고 아 정말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샀었으면은 좋았겠죠? 마업 또한 지금 평당 6천만 원 하니깐요. 그래서 이제 둔촌역 근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 이 수익률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2년 이내 신축 건물이 수익률 3%에 매매가 되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토지를 매입해서 계산해 봤더니 수익률이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은 5% 나오는 수익률 건물을 지었는데 이 동네의 수익률 시세는 3%인 거예요. 그럼 2%가 남죠. 그러면은 1%를 매매에 얹혀서 4%의 광고를 하면은 얘는 우선순위로 팔리는 거죠. 이해 가세요? 강남에서 100 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둘 다 2%의 수익률인 거예요. 똑같이 이제 신축인데. 근데 똑같은 강남의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컨디션의 신축 건물이 나왔는데 얘는 수익률이 3%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겠어요? 3% 짜리 사죠. 가령 3% 짜리 수익률을 내가 돈을 주고 샀을 때 얘가 수익률이 3%가 나오면은 딴 애들은 2% 인데 돈을 몇 억 더 주고서라도 4%가 나오면은 그 몇 억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기대 수익률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건물 신축 후 매도하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 건물도 지금 매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매도는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얘기하자면 아직 매도 중인데 한참 저는 그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매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 돈 많이 풀리고 신축 건물 인기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서울 거를 사더라고요, 서울 거를. 그 수익률로 그 승부를 걸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음 작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혹자는 전속으로 내놓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놓지 마라. 물 탄다. 근데 급하지만 않으면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니까는 급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수익률을 몇 프로라고 광고해 놓고 원하는 가격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신축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요즘 되는 것들이 한 4% 후반, 4% 중반대밖에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가든지 그 지역에서 신축 매매되는 거에 광고를 보고 수익률 역으로 계산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매도하는 방법. 맞아요. 내가 좋은 것들은 남들도 좋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그래서 수익률을 빨리 구하는 사람이 위너인 거예요. 똑같이 내 호주머니에 이제 총알이 준비돼 있으면은 쫙 매물들을 다 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 여기 토지가 내가 조사했던 평당가보다 싸네. 근데 수익률이 나오네.' 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쏘면은 위너인 거죠. 내가 맛있는 거는 남들도 맛있다. 대출. 서울의 신축지를 비어 있는데 방문한 녹음을 하고 있는 거. 그 대출은 좀 많이 좀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신축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신축을 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신축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건물이 있는 거를 허물고 나서 거기다 이제 신축을 많이 하죠. 건물이 없는 건 이제 나대지라고 하는데 서울에 나대지로만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나대지로 있는 조그만 것들도 이제 땅콩주택이라고 협소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매매가 되는데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있더라도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빨간색 벽돌 노후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신축을 짓는 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벽돌이 있는 그런 물건들 단독주택지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노후주택.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울도 나름이죠. 어 그게 이제 네이버에 물건이 올라가면은 다 보잖아요. 그거는 국룰이에요. 다 보는데 네이버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제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내가 빨리 팔고 싶어. 그러면 네이버에 올리면은 전국에서 다 봐요. 경매 물건 같은 거죠. 필터 몇 개 딱 조정해 놓고서는 쫙 돌리면은 그냥 빠바박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 팔고 싶은 사람은 빨리 팔고 싶으니까 좋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정말 몇 번 봤어요. 상업지 바로 옆인데 이종 주거 지역인 거예요. 거의 상업지죠. 그래서 거기는 월세도 높게 받아 가지고 뭐 준공 전에 이미 임대가 다 끝난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이버가 그냥 막 지저분한 시장판은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자기의 역량을 높여 가지고 그런 물건을 봐야겠죠. 예 빨간 벽돌 많이 봐 주시고요. 그 여담으로 이제 성수동이 그런 거잖아요. 성수동은 이제 간의 수공업인데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거를 얘기 드리자면은 중공업 지역은 그러니까 땅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공업 지역은 일조권 사선 없이 높이 지을 수 있어요, 높이. 저희 카페에서 이제 가입할 때 미션이 건폐율인데 건폐율이 건폐율이 클수록 건축주는 좋아요. 땅이 100평 있으면은 이게 100 평이란 말이에요. 100평 전체에다가 건물을 쫙 지어서 올리면 좋잖아요. 근데 건폐율이 50%면 50%면 뭐냐면은 땅이 100 평인데 건폐율이 50%면은 이 100 평짜리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50 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토지가 100 평짜리인데 건물을 50 평밖에 못 져. 근데 중공업 지역은 100 평은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은 면적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0%라고 하면은 이렇게 넓게 지을 수 있죠. 넓게도 지을 수 있는데 얘를
층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많이 중공업지역으로. 그래서 성수동이 교통도 좋지 간해수공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팔고 나갔는데 거의 다 이제 조그만 50평 대지에도 9층까지 10층까지만 올라가는 거죠. 매력적이죠. 일반 2종 주거 지역에서는 잘해야 이제 5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일조권 사서를 깎게 되는 거죠. 아까 대출을 이야기하셨는데 대출은 좀 단톡방을 통해서 월 강의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대출은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민감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유튜브는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조회수는 안 나오고 블로그, 카페나 단톡방에서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면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빨래방도 지금 하고 있는데 "빨래방 수익률이 얼마예요? 돈 얼마 드셨어요?"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다 답을 드렸는데 그 이후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그때 그렇잖아요. 이것도 인간관계인데 서로 이제 어 뭐 좀 인사말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해야지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 북도로. 만능TV님은 선수시네요. 저도 한번 그걸 느꼈어요. 어차피 다중주택은 이제 100 평에서 200평 연면적으로 늘긴 했지만 어차피 일조권 사선 때문에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으니까는 일종이 오히려 기회다 싶어서 일종을 알아본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못 찾을 바에는 '굳이 이종이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연면적이 다중주택 100 평에서 200 평으로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력이 있습니다. 단 일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만능TV님은 전문가시네요. 그래서 오늘 여름님 특집으로 수익률 계산하는 거 도장 깨기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걸 위주로 했는데 수익률은 되게 중요하다. 아 역시. 저도 신축 전에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강의가 제일 빠르고 머리에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저렴한 강의랑 비싼 강의가 있는데 비싼 강의는 내 스스로 매달려서 하게 되더라고요. 퀄리티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료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켈리 님이시죠. "강남 등 시주와서 가능하면 입지 우량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곽도 괜찮은가요?"라는 이제 신축을 할 때 오늘은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신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빨리 exit 해 가면서 단기 차익을 얻으면서 이제 회전을 빨리 하고 싶다.'라면은 그럼 회전이 잘 되는 데는 서울이 인기가 있죠. 서울 중에서도 메인 입지. 그 메인 입지를 할 수 있는 내 주머니 equity가 충분하다면은 그게 가능한 거고요. 나는 수익률은 높고 임대가 꾸준한 수익률 높은 곳에서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간 외곽지에서 수익률 좋은 곳을 토지를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려면 토지를 싸게 사는 방법이 최고죠. 공사비는 마냥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싸게 사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고니까는 내가 원하는 신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먼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잡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 잡혀집니다. 그렇죠. 건물 거래 건수 압도적인데 강남에다 지을 수 있는 equity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죠. 음 이게 유튜브는 혼자 말을 하니까는 1 시간 하기가 힘들군요. 거의 한 2 시간 이상 하는 것처럼 교재도 없이 그냥 생으로 하는 것도 이런 거였네요. 그래서 또다시 여담을 얘기하자면은 유튜브는 계속 가끔 올리는데 편집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근데 유튜브 숏 영상은 재밌어요. 15 초짜리 찍고 60 초짜리 찍는데 60 초짜리도 힘들더라고요. 15 초짜리 찍고 편집 2분 동안 해서 올리면은
막 1,500, 2,000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독자는 또 안 늘어요. 그래서 그거 재미 붙여 가지고 회사 옥상에서 틈틈이 찍으면서 뭐 놀러 가서도 바닷가 배경으로 찍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아 쇼츠 음악 소리는 그게 그 쇼츠에서 노출을 시켜 줘야지 그게 올라가는 건데 아 이거는 그 뇌피셜인 거예요. 그 음악이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 검색으로 쇼츠가 내 거를 노출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조회수 많은 음악을 배경으로 까는데 아 어쩔 땐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소리는 잘 녹음이 됐는데 중간에 음악이 확 커져 버리는 거 해 가지고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음악 소리 때문에 노출이 되나 싶어 가지고 음악을 계속 곁들이고 있습니다. 예 근생 건물의 주택보다 건축비가 적고 공사비 기간도 짧나요 하는데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원룸이 제일 공사비가 비싸요. 그 다세대 분양하는 빌라도 비싸지만은 어 면적당 공사비를 봤을 때 원룸 다중주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5 평짜리 되는 원룸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화장실, 보일러, 가구, 가전 그거를 집어넣으려면은 전기, 설비, 하수, 배수가 이 5평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정에 지금 이렇게 막아 놔서 그렇지 이 위로 수많은 배선들, 하수, 설비, 급수, 전기들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싸고 똑같은 원룸끼리만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근생에 고시원이 있고 주택에 다중주택이 있을 땐 고시원이 좀 더 비싸요. 왜냐하면은 고시원은 이제 대피 공간이랑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소방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똑같은 원룸이지만은 근생으로 비교했을 때 근생 고시원의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쇼츠 음악은 약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정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른 게 없으면은 그래도 한 11 시까지는 끌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물론 저도 오늘 퇴근하고 와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지만 어 그냥 보통의 컨디션입니다. 원룸 수익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마다 기대 수익률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는 게 어느 동네인지 한번 계속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한번 그거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뭐 제가 과제를 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제를 했다고 해서 피드백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신축 건물 수익률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동네마다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서 "몇 프로입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뒷집은 어 복층같이 설계를 했죠. 예. 뒤에는 1 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강의장으로 쓰고 있고요. 강의장으로 쓰면서 거기서 강의하고 뭐 놀이터처럼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름 넓게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설계도를 보여 드리면서 어떻게 구조를 뜨는지도 오프라인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네. 그림이 잘 나와서 여기다 지금 카메라를 놓고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강의장에서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주변에 열린 공간 같은 데 보니까는 또 스튜디오장도 임대 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근처에서. 그런 데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지었는데 사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 요런 등도 다 제가 고른 거고요. 이거는 직지사 조ong김 인형 이렇게 사 가지고 놓고 근데 이게 약간 카메라 빨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멋진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요거보다도 제가 본 거는 한 이만한 거였는데 조명 크기가. 근데 배달한 거 보니까 요만한 거더라고요. 제가 본 거 사진에서 본 거는 약간 이만한 거를 이제 이렇게 3 개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크고 이렇게 더 크고 해 가지고. 사온 거는 정해져 있고 이제 전기 기술자님이 달았는데 뭐 이것만 달라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달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사비에는 가전가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안 포함되어 있는 거는 민원비랑 여유비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에, 그러니까 시공사랑 계약할 때도 저희 아직 시공사는 없는데 그 약간 계약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걸 왜 알게 됐냐면은 저는 이제 공사 현장 두 군데를 제가 직접 다 여기서 청소하고 뭐 등집 나르고 설계하고 공사장에서 계속 계약서를 써 가면서 업자들 제가 직접 컨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기술과 수법을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땐 몰랐는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리고 임대하는 물건을 관리하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그때 그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면적 시공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후 만족도는 처음에는 되게 '신축한 건물에 내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라니까는 바로 들어 가지고 두 번째를 바로 했는데 어 한 80%? 80% 예요.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되게 기뻤고 들어와서 보니까는 '아,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제가 주구장창 떠드는 게 "많이 물어보고 많은 대화를 해 봐라."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살아 본 사람만이 그 집을 토지까지 구해서 시공까지 해 보고 공사까지 해 보고 임대해 보고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안 하죠. 글도 안 쓰죠. 그러니까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죠. 실력은 좀 낮지만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본 거죠. 사실은 그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살면서 어 대출은 남겨 놓지만 이자를 내고 월세를 월세로 이자를 내고 그 남는 월세로 생활비까지 충당한 그런 신축을 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강의 때 수없이 드렸어요. 그거는 내가 신축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나 이제 단톡방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잘 안 되고는 있는데 어 그런 게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공유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설계사분이나 시공사분들이 오히려 "아, 나 좀 써 줘. 우리 좀 써 줘."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 1 차적인 목적인데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요. 착공자인데 시공사인데 저한테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는 왜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는 그런 거죠. 공사하기 전에 "저 시공사 사장인데요. 제 인상 어때요? 1 에서 10 이면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거죠. 어 또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업자 중에 이거 많은 사람 있죠? 그 제 블로그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누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AS를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그 누수를 이걸로 다 막았어요. 저는 미치는 거죠. 누가 이걸로 원해요. 와 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고 탐구해 주고 그걸 원하는 건데 그 누수 난 걸 이걸로 끝냈어요. 나쁜 사람이죠. 저는 전공이 건축 아니에요. 건축 1도 몰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옛날 빨간 벽돌집에 보면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가지고 거기 월세도 받고 전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집을 이제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집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보다 신축이 낫잖아.'라고 이제 한번 딱 느끼면서 계속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수익률 계산하기, 대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그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러고 이제 신축 공사장에서 제가 계속 살았어요. 인부들보다 먼저 와서 그 공사 정리하고 가림막 열고 커피물 준비하고 공사하시는 분은 4시, 4시 반이면 퇴근하세요. 가면 청소하고 민원 부닥치고 업자랑 계속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제일 황당했을 때가 이제 어떤 다음날 큰 계약건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 가지고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업자들이랑 이제 계약을 할 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막 눈 보고 이렇게 악수까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인 거예요, 한 70%가. 근데 시스템 자체가 딱 거짓말 쳐서 이거 하기 좋은 거죠, 눈탱이. 건축 일도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또 어떤 걸 준비하고 대답해야 되는지 계속 요령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 건축주는 정말 같이 뭉쳐야 돼요. 그래야지 어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 단톡방도 그렇고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건축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위를 보면은 했던 사람은 계속해요. 자기 적성이 크게 안 맞지 않은 이상 계속하고 저도 원래 목표는 1 년에 한 채씩 돌리면은 '나 금방 부자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했던 사람은 걸러지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람과 나쁜 사람, 가성비 좋은 사람이 누군지. 그걸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좋은 설계사무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많고 그건 우리가 또 만든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아 건축 박람회 저도 매년 갔었죠. 그 재테크 책 있잖아요, 재테크 책. 이렇게 읽어 보면은 어느 순간 다 똑같은 책이 되는 거죠. 예. 그 박람회도 가 보면은 박람회에서도 이 업자들 봤어요. 뭐 평당 500, 600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 차려 놓고 거기 이제 업자가 그 부스 렌탈만 하면은 돈만 내면 들어와서 박람회 하는 건데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전문가 같고 착한 사람 같고 나 도와줄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람회 또 그냥 참고만 하시면 트렌드가 어떻고 어떤 재질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 나오는 좋은 재질 쓰면은 수익률은 떨어지고 공사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는 내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음 그렇게 해서 이런 자리 많이 만들고 좀 많이 우리가 어울리면은 좀 더 우리는 강해질 것이며 단단해질 것이며 사기 없이 즐겁고 재미난 신축. 얼마나 재밌어요. 어 허물고 나서 새로운 집을 짓는 건데 정말 그거를 지어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어떤 모른 약간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 재밌게 즐겁게 같이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이 와 있는데요. 어느덧 11 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고 편집해서 유튜브로 잘 올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음에 들고 좋았으면은 단톡방이나 많이 글 남겨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즐겁고 재미지게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다죠 뭐. 강의비 좀 받는다고 그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여름님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